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선 투자자 여러분, 보라의 NNF 실적 발표를 했어요. 어닝 쇼크가 났어요. 일단 말하면.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PER 24, 25, 뭐 30 뭐 이런 거 했던 거 다 이제 없는 얘기가 됐어요. 이건 작년 얘기고 올해 1분기 성적표를 냈는데 적자 전환. 적자 전환. 아 그래 뭐 적자 이거 좀 이따 말할게요. 적자 전환하면 퍼가 안 나오게 되니까. 계산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저기 작년에부터 갖고 있던 물량들은 일단 모조리 매도를 했고요. 또 위에 서산 물량이 있었어요. 왜냐면 PER이 너무 낮았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날지 몰랐죠.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잃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성장 산업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계속 LNF를 이제 어떤 회사인지 지금 좀 이제 눈치를 좀 챘어요. 감을 잡았지. 경영진 리스크. 네. 경영진 리스크가 있어요. 그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고 기업 설명회도 진행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게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주가가 올라갈수록 돈을 잃는 파생상품이라든가. 나 그거 처음 들어봐. 나 처음 들어봐.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와. 어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뭐 금융 비용이 뭐 엄청 700억이 넘게 금융 비용이 이번에 1분기에 났는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도 뭐 컨센서스도 원래 출하량을 40% 이상으로 잡아놨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40% 미만에서 35% 사이로 또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죠. 점점 이렇게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되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자 그럼 아예 처음부터 돌아가죠. 우리 처음에 에코프로비엠이랑 LNF를 접근했을 때 작년 10월 11월 요쯤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는 가격만 봤어요, 솔직히. PER만 봤다는 거예요. PER 저렴한 거. 왜냐면은 대충 70에서 80 사이라고 조금 예측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당연히 한 4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샀고, 그 다음에 LNF는 그 당시 25였어. 이건 말도 안 되게 싸다라고 해서 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돼서 결과를 보니까, 그리고 랠리를 우리가 한 번 다 봤잖아요. 배터리 아저씨도 지금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본 거죠. 올해 초부터.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이제 대충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 접근했을 때는 사실은 배터리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어서 그 둘이 비슷한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 똑같은 양극재니까. 펌한 번 이유가 똑같은 양극재를 만들고 성장률이 둘이 엄청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5%대 육박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작년의 기준 봤을 때는 LNF도 성장률이 하고 영업이익률 작년에 또 LNF는 10% 나왔으니까 둘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고 일단은 그런 재무적인 항목을 보고 추정을 했고 그럼 둘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제 올해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 랠리를 많이 하면서 LNF가 많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보통 진짜 별반 다르지 않은 회사면 이거를 맞춰주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그 LNF를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원래는 우리가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데 근데 배터리가 1월부터 막 달려가지고 그 실적 지금에서 봤어. 원래 지금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한국 스타일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짜증나기 시작했던 건 4월 한 20일쯤 그 JP 그 교환사채를 LNF가 발행을 했죠. 그 다음에 공매도를 엄청 치기 시작했어요. JP 모건 창구로 70만 주가 나왔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JP 모건이 교환사채 발행하는 애잖아. 근데 걔한테 이제 분명히 실적 정보가 들어갔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거기서 미친듯이 쏟아져 나왔네. 실적이 안 좋나라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생각보다 못 났지만 그래도 잘 났고 다른 애들도 이제 하나둘씩 발표를 하는데 생각보다 실적도 다 안 좋았거든요. 그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극명에 갈린 게 뭐 처음 발표하는 애들은 좀 좋았어 그래도. 그러니까 제일 좀 빨리 발표하는 LG 엔솔이랑 에코프로비엠은 실적이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온 애들이 포스코 퓨처엠도 뭐 공장 가동을 위한 준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낮았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덜 났죠. 근데 신공장 가동 여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NF 실적이 발표됐는데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아까 말한 대로 JP모건이 공매도 치지 이 새끼는. 그 다음에 실적이 전부 다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작년에 뭐 그런 리튬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도 했었고 해서 긴장을 가지면서 실적 시그널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좀 안 나온 게 경영진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그러니까 일단 주가만 계속 보면은 주가 계속 무거웠어요. 그다음 4월 20일 정도부터인가 그 교환사채 발행하고 공매도를 막 치는데 원래는 실적이 모르면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까 자신감으로 갖고 친 거예요 이걸. 우리 이거 이런 상황은 투자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미공개 실적 정보 갖고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 치는 거 많이 봤어요. 미리 사기도 하고. 미리 사기도 하고 미리 막 올라갈 때는 되게 좋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느낀 게 설마 실적이 적자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적자만 아니어라 했는데 적자가 나버렸어. 왜냐면 적자만 아니어도 올해 그래도 한 3, 4%만 떠도 순이익률이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 말한 기대 수익률인 한 3배 금방까지 이제 주가가 갈 수 있었을 테니까. 근데 매출이 100% 이상 늘었는데 적자를 한 이 신기한 상황을 경영진이 해낸 거야 이걸. 매출 144% 증가했는데. 와 경영진이 이걸 했어요. 매출이 그러니까 이거 팔리면 되는 거를 와 매출 100 몇십 프로 늘었는데 적재 전환을 시키는 걸 경영진이 드디어 하고 말았습니다. 금융비용으로 700억을 썼으니까 대단하지. 와 그래서 내가 이 신기한 상황이 설마 올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얘네들이 이거 알고 공매도 친 것 같아요. 왜냐면 공매도 치고 주가가 하락하는데 아무도 안 봤거든요. 이거 다 알았어 우리 빼고. 왜 맨날 이래요 이거. 근데 이거 뭐 부도덕한 거 아니냐 하는데 원래 증시는 원래 쟤네들은 저렇게 하니까 좀 우리도 거기 뭐랄까 경영진과 한 편이 되어서 좀 하거든요. 경영진이 조금 미공개 정보 막 미리 안 주고 많이. 그러니까 너무 텀이 길었어요 이거 사실. 맞아.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공매도 치게 놔둔 거 아니에요. 5월 10일 날 거의 한 달이지 거의 한 달. 이거 텀을 주려면 좀 짧게 주던가 아니면은 에코프로비엠 말 시비하기 전에 실적 발표부터 하고 발행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걸 발행을 하는데 와 얘는 와 그 어려운 적자 전환도 해냈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그 적자 전환은.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또 우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사실 IRL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이런 거에 대한 준비도 계속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친구들은 리튬 확보 같은 경우로 IRA에 안 걸리게 굉장히 확보를 잘하고 있었는데 LNF는 이런 소식도 계속 늦고.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냐면 얘기를 보면 수사를 좀 준비하고 있대. 순항 중이라고 또 맞아 말은 증시에서 순항 중이라면 하나도 안 믿어. 근데 난 경영진이 잘하면 이런 생각할 것 같아. 미리 미공개 정보를 또 기관한테 넘겨. 근데 수사를 리튬 사업 발표하기 전에 얘네가 다 사들이는 거지. 분명히 이런 짓 할 것 같아. 우리는 약간 좀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할 말이 있지. 재벌식 경영이다 이렇게. 아니면 두 번째 무능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막 사람들은 세상은 여기서 뭐 라떼를 원하는데 내가 판단하기에 그건 아니다. 아직 우리는 천천히 가야 될 때다. 예를 들면 식물성 라떼 그 오트밀 라떼를 원하는데 우리는 진짜 우유 라떼면 진짜로 우유 그 라떼지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반하고 내 의견이 옳다. 확실한 건 둘 다 그 별로 좋은 건 좋은 아니지. 경영진은 아니까 경영진도 유능한 경영진이 있어야지 좋고 최소한 보통의 경영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유능하지 못하면 차라리 좀 도덕적이던가. 근데 LNF 경영진은 이제 3단계 그러니까 제일 밑단계 경영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고 뭐 그쵸? 뭐 그럼 벌써 뭐 LNF 읽어보면은 뭐 단결적인 뭐 기술력만 최고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경영자 중에 막 손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회사는 사업은 잘 돼. 근데 주주들은 일을 하나도 못 얻었거든요. 이거 똑같아. 니들이 그 엄청난 기술력으로 뭔가를 해서 그래 뭐 엄청 1위 할 수 있어. 근데 주주들한테 혜택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거 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동반자라고 생각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와 이거 경영진 리스크가 우리가 확실히 있다라고 조금 인지를 했어요. 처음엔 몰랐죠. PER만 보고.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서 올해 이익치를 대충 순이익률 3%대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LNF가 올해 만약에 3%대 순이익률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 리뷰를 했던 에코프로보인도 지금 시점에서 30%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저께 CPI가 나왔죠. 근데 보면서 미국 증시 반응을 보면은 미국 증시에 지금 프로지니를 포함해서 뭐 누 이런 친구들도 3배 이상 뭐
수익률이 기대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FNF도 2배, FNF. FNF 그러니까 굳이 5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들고 투자자적인 마인드죠. 그러니까 그런 경영진의 리스크를 50%의 수익률 두 개를 봤을 때 매력도가 이제 엄청 떨어진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물린 게 있었는데 정말 그거를 복구를 기다려서 복구할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산업이 너무 산업이 성장 산업이라서 이거 내년 가면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내년에 올라갈지 올해 올라갈지 주가 얘기는 살짝 뒤에 볼게요. 조금 더 화나서 조금 더 욕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파생상품 계획을 그렇게 왜 맺은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돼서. 그거 나 처음 봐요. 우리 투자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 그러니까 사채 손실이 나는 거 나 처음 보거든요. 주가가 떨어져서 평가 손익이 낮다라는 거는 뭐 그래 뭐 증시가 떨어진 기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 많이 봤는데 뭐 어떤 계약을 한 건지 뭐 너무 신기해. 심지어 내 회사잖아. 내 회사인데 내 회사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을 아니 한 건가? 그리고 그거를 그 펀드들이랑 뭐 기관들이랑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을. 근데 나 그 걔네들도 좀 이상해요. 아니 순이익이 높아야 너네도 빨리 전환이 되는지 전환사채가 그거를 그따위로 계획을 맺으면은 주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손실폭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니까 2배 올라가면은 700억씩 손실이 나더만 분기당.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반토막 올라간 거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또 반 정도 환입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 그러니까 박스권에 가둬놓는 느낌의 그 계약을 맺은 거예요. 박스권에 갇히면 기관들이 매매하기 제일 좋아하는 형태긴 하지. 맨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근데 하니까. 그건 얘가 10이잖아 그럼. 그치. 전환을 해야 될 거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서. 나 이거 디자인한 기간도 이해가 안 돼. 무능한 건가? 아니 뭐 이때 되면 또 사고 올릴 수도 있지. 다 끝까지 털어먹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돼서. 왜냐면 순이익률 우리나라는 PR로 되지 PSR로 가지 않아요. 뭐 얘네가 막 변명을 해요. 우리는 뭐 이런 파생상품 제외하면 순이익률 3%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수익률을 하는데 그거 안 쳐줘. 안 쳐줘. 그 막 다 안 빼준단 말이야 이렇게. 마디프도 아니고 했더라면 이렇게. 그 미국이나 하는 거 미국 주식이나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거 다 막 안 빼준단 말이에요. 조정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일회성 손실 막 이런 거 안 빼줘요. 그냥 PR로만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디자인한 기간도 봐보고 이거를 경영진 측도 야 이러면 우리 순이익이 까질 수 있다. 수락했지 근데. 이거 수락을 했어. 설득을 해야지. 걔네가 그렇게 뭐 자기들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순이익률 영향을 받아서 주가 못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너네도 손실이 나고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걔네 말 받아줬고 막 말하는 거 알아요? 나 JP모건 거기 공매도 친 애들 너네가 진짜 그거 숏을 그거 뭐 교환사채 해지한다고 쳤다고? 야 그러면은 내년에 주가 올라갔을 때 얘 숏시키지 안 나오면 내가 너네 인정. 맞아. 여기서 주가 만약에 내년에 정상화돼서 이 순이익률 나오고 3배 막 랠리 2-3배 랠리를 했을 때 너네가 거기서도 숏을 그대로 친 상태로 유지했다면 너네 해지하는 거 인정한다. 근데 만약에 지금도 여기서 숏 친 거 다 회수하고 있고 여기 올라간다고 숏스키즈 나오면서 그거 다 회수한다? 이게 무슨 해지야? 그러니까 공매도 친 거지. 공매도 친 거지. 너네가 실적 알고 친 거 아니야 이거. 와. 근데 원래 이렇거든요. 원래 증시가 원래 이렇게 개판이에요. 속이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좋은 경영진이 필요하다는 게 적어도 에코프로 BM의 행동을 똑같이 보면은 실적 발표를 하고 우리한테 모든 정보를 공평한 싸움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시비 발행을 시도하지. 와. 맞아. 에코프로게임 같은 경우 돈이 뭐 회사 상장을 여러 개 하지만 그건 돈이 부족해서 지금 증설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셀트리온도 그랬고. 근데 최소한의 그런 증설해야 되는데 최소한 예의가 있는 느낌이야. 우리 증설해야 되니까 회사 좀 나눠서 따로 상장하고 자금 조달해서 공장 증설하고 그럼 주가가 또 같이 오르고 이렇게 좀 돌아오는 같은 팀으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거는 근데 신생기업이고 워낙 지금 증설이 급하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워낙 고성장 사업인 거 우리도 전부 알고 있고 지금 증설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렇게 LNF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뭐라 그러지? 정보의 불균형성이 너무 커요. 이거 한 달이나 주는 게 어딨어 그렇게 공매도 치게. 하여튼 이제 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것도 추정이에요. 근데 추정이 아마 거의 우리 대부분 경험상 맞아 들어갈 확률이 되게 커요. 이게 실적 발표 다 했잖아요. 기관 애들 정보가 이제 정보 우위에 있던 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사기 시작해요. 뭐 이제는 뭐 여기가 거의 저점 금방일 거라고 저점 금방일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야, 근데 이건 간만에 이런 거를 보고 성장 산업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래 많이 봤는데 그래도 실적이 되면 이거를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와, 그 어려운 적자 전환을 경영진이 해내가지고 진짜 그치. 아 이거 진짜 평범한 사람 갖다 놔도 이렇게 안 할걸? 맞아. 아, 기술력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수익률이 약간 기대 수익이 엄청 낮아졌다라는 게 좀 해서 우리는 그래서 한 거고 또 하나 다른 데로 많이 옮기고 아마 다 옮길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생긴 원칙이 그 원칙을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원칙을 지키고 주식이랑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NLF 포지션을 많이 취해놨다고 아 그래도 뭐 매출액은 늘었으니까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변명을 해주고 변호를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 우리는 트리플 그러니까 매출액 순이익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 이런 거 아니면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 좋을 때 주식을 갖고 있는다라는 원칙을 지키고 NLF와의 사랑은 빠지지 않죠. 근데 물론 좋은 회사, 그 좋은 산업이지만 2차전 잔재가 우리나라 유망 산업이지만 NLF가 원칙적으로 지금 매출액은 올라갔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상한 행동을 해서 순이익이 안 났잖아요. 그럼 우리의 정해놓은 모든 지표가 호조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벗어난 거고 이럴 때는 NLF가 포지션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뭐 성장 산업이고 매출액은 늘었으니까 순이익만 돌아가면은 뭐 된다라고 이제 그런 변호를 해주기보다는 그 정해놓은 원칙대로 수익률 큰 쪽으로 지금 그리고 심지어 그 아직도 기회가 많은 기간이고 기회가 많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원칙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회사로 계속 이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LNF 물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내년 가면은 이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리 망치고 싶어 회사를 아무리 망치고 싶어도 그 산업이 너무 좋아요. 증설만 하면 팔리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수산을 치면 이게 거의 순식간에 반토막 나갔고 그 원자재가 아마 2분기도 LNF 실적 안 좋을 거예요. 경영진이 자신감 없는 모습 보니까 2분기도 안 좋을 거고 올해는 공쳤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 증설 물량이 LNF 좀 크니까 내년에는 돌아올 수. 그다음에 이제 수사라이튬 가격 급락도 이제 올해가 기저효과가 끝이고 내년에 또 내년에 새로운 그 게임이 시작되니까 내년에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저희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뭐 LNF 내년 좋은 산업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2차전이 우리나라 유망 산업이고 좋은 산업이 확실한데 약간 여러분도 뭐 갖고 있으실 분을 갖고 오셔도 되는데 그 마음이 변호와 사랑의 마음이 기반이 아닌 좀 냉정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은 더 냉철하게 상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많이 물리고 그랬다면 내년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손실폭을 우리처럼 확정 짓지 않고 뭔가 다른 걸로 이동을 못 하시겠던 분들은 왜냐면 올해 한 해 한 게임인데 지금 올해 게임 LNF 망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막 적자 뜨고도 막 버티는 게 그 수산리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일단 발표도 없고 순항 중이라고 말을 하는데 증시에서 순항 중이라는 말은 하나도 들어가는 말 아니에요. 우리 경험상. 그러니까 확정 짓고 움직여야지 거의 그 되는 거지. 뭐 한다 썰 이런 거 다 무시하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어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험 성적이 나와야지 성적이 나온 거지. 공부 중이라고 하면은 뭐 공부 중이니까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MOU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계약으로 박혀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까지 봐야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로 수산화리튬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반등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원래 실적인데 실적을 가지고 뭔가 하기 힘들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시 영업이익률이 한 5%에서 7% 정도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익이 큰 폭으로 올라갈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랠리를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공매도가 힘이 셀 수밖에 없는 게 야 2분기도 안 좋다 그랬어요? 경영진이. 1분기 적자전환 해놓고 나 그리고 또 불안한 게 기관들 지금 리포트 내는 게 순이익률 너무 많이 줘. 1분기 적자 났는데 올해 전체 수익률 4% 주거든요. 이거 너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기관이 추천하면은 요즘에 반대로 되잖아요. 좀 약간 좀 그거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적정가는 3%대가 맞다면 한 여기서 50% 이상인데 그걸 맞춰주려면 모든 게 호조여야 되거나 뭐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적어도 2분기로 조금 반등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를 일단 실컷 쳐갖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으니까 그걸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두가 알게 된 정보는 이제 정보로서의 가치를 잃으니까. 그래서 올해 반등을 줄 수 있는데 50%까지 올라가서 반등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아까 말했던 윤진이 말했듯이 모조리 호조해야 되고
내년에 가면은 내년에 영업이익률 올라가면서 순이익에서 PR로 가는 게 가장 우리한테 합리적인 구조인데 5, 6, 7, 8, 9, 10, 11, 12 8개월 이후에 움직일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반등 주고 이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내년에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2분기도 안 나올 것 같아. 특별한 게 없는 이상. 경영진 자신감이 없어요. 경영진은 자신감 없고 증권사는 추천 때리니까 이거는 나 빠지겠다 뭐 이런 느낌이지 막. 뭔가 호랑이 고래 이렇게 들어가는 뭔가 이렇게 토끼 같은 느낌에서는 막 어서 와라 이런 느낌이니까. 작년 편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보다 순이익이 확 줄 거기 때문에. 작년에 그리고 그 순이익도 이상했지. 너무 많이 나왔고 투자를 했을 때문에 영업이익률 10%면 엄청 잘 나온 거고 해서. 그리고 어차피 작년께 의미 없는 게 항상 말하지만 올해는 올해만 보기 때문에. 근데 올해의 4분의 1이 적자였다. 여기서 50%도 올라간 게 PER 75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거의 금방까지 찍고 내려왔고 지금. 딱히 뭐가 없으면 움직이기 힘들 것 같은데. 그치. 그 경영진이 계속 수산을 지금 잘 말 안 해. 계속 전구체, 그 양극재, 그다음에 폐배터리 이렇게 말하지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별로 안. 오늘도 금양 올라가는 게 그 광산 그 계약했다니까 막 뛰더만. 그러니까 아직도 몰라 경영진이 모르는 건지 무능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로 걔네한테 또 던져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 진짜 궁금해. 내년에 갔을 때 JP모건이 진짜 그 공매도 유지하고 있는지 나 이거 너무 궁금해요. 해지면 유지해야 되는데 해지니까. 해치님은 유지해야지. 네 아니다. 그럼 공매도 친 거지. 적재전환 알고 공매도 친 거지. 경영진이랑 교감했고. 왜냐면 교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5천억이나 발행하는데. 맞아. 알려줘야지 실제 궁금하다는데. 하여튼 그래서 되게 실망적인 상황이네요. 우리 입장에서도 꽤 기대를 했었는데 PR만 보고. 네, 경영진 리스크가 투자다 보면 또 있어요 이렇게. 맞아. 그래서 왕왕 있지. 그러면은 경영진 리스크 있는 회사구나라고 인지를 알고 하면 있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경영진 인증가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가요. 왜냐면은 조사하면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건. 그래서 물리신 분도 내년에 가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크다. 유망하니까. 유망한 산업이고. 증설도 내년에 많이 예정돼 있고. 경영진이 못해도, 그러니까 뭐 걔네는 뭐 기술 개발하고 뭐 이걸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랑도 같이, 그러니까 위대한 경영진인데 주가가 떨어져요. 이런 건 되게 아이러니하네. 아이러니하지. 그런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그렇겠지. 좀 아이러니할 스티브 필요. 잡스가 돌아왔다. 애플 주가 최저가까지 거의 없을 거야. 적재전환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진 실력이 나온 거야. 그럼 괜히 기술이랑 단결정 뭐 이런 걸로 그냥 커버치는 거지.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경영진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봐야 되죠. 맞아. 뭐 실례로 뭐 미국 기업에 투자하다 보면은 경영진들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판타스틱하대요. 판타스틱하다 하고 보면은 주식 팔고 있어. 주식 팔고 있어 뒤에서. 내부자 거래로 주식 팔고 있다. 그러니까 말은 쉽다. 행동이 진짜다라는 거를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뭐 순항중 아까 민희가 말한 대로 그런 말 하고 있다 이런 걸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행동이 하나도 나오는 게 없다는 게 오히려 팩트예요.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지금 오히려 이런 느낌. 그 뭐 계약상 말해줄 수 없다라면은 말해줄 수도 없고 행동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의심해야 되거든요. 경영자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행동.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거의 행동과 우리의 이익과 같이 함께 일치하느냐. 실례로 우리 뭐 오랫동안 같이 했던 그 FNF의 경영진 아저씨는 인적 분할했어요. 그 아저씨는. 문적 분할 안 했어요. 그 아저씨 이제 보면서 이 아저씨는 진짜 그 좋은 경영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를 생각해줘. 그럼 이제 우리 알지. 좋은 경영자다. 그리고 역시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항상 주주 쪽으로 시행령을 써서 하시더라고요. 계속 보면은. 근데 이제 좋은 부분도 이 사람 좋은 경영자구나 하고 뛰어난 경영을 알고 있고 나쁜 부분도 알고 있어야지 이제 투자할 때 확실하게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경영진은 우리를 생각해주고 믿음직하고 정직한 경영진이에요. 기술 개발이나 그 뛰어난 경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계속 기술만 말해요. 내가 LNF 주주분들 뭐 유튜브도 보고 글도 보는데 다들 기술에 대해서만 말을 해요. 근데 기술이 좋아도 그 이익이 우리한테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주고 우리 팀으로 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생각해주지
그거 실제로 다 빼돌리는 방법 많아요. 그냥 기관한테 유상증자로 다 줘버리는 방법도 있고 위공개 정보 넘기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아니면 있는 뭐 자기들 뭐 이익이 어떻게 되게 경영진의 이익이 되게 아니면 대주주의 이익이 되게 그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방법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간만에 경영진 리스크에 대한 사례가 나와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봐요 길게. 이런 사례 많아서 사실 이럴 땐 많이 봐요. 우리가 처음 접근했는데 경영진 오랫동안 봐온 것도 아니어가지고. 근데 LNF 회사만 보면은 주가 많이 올랐어요. 아 근데 주가 예전에 막 큰 폭을 떴을 때 다 적재였을 때야. 맞아 옛날에. 지금 오히려 지금 PER 실적을 봐서 지금이 오히려 되게 그건데 그치, 옛날 적자였을 때는 그냥 이제 기대감을 오는 거고. 그때 이제 전기차가 그 대중화가 되니까 일단은 전기 관련된 애들은 다 올랐었거든요. 그때 뭐 우리가 그때 레비했던 삼성 S대 같은 그냥 전지만 들어가면 다 올라갔을 때라 가지고 사실 이제 올해부터 퍼로 되는 게 진짜 실력인데 평가를 받는 때인데 이때 이렇게 순이익을 적자로 띄워버려서 좀 난감하네요. 왜냐면 얘가 LNF는 주가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군 보고 70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1분기 적자면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너 올해? 좀 이런 느낌이 세요. 왜냐면은 1분기 평가 받으려면 1분기부터 치고 나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에코프로면 치고 갔잖아요? 퍼가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피해를 줄 거야? 마이너스인데 순이익이 지금. 그럼 포스코 피처엠은 예전부터 퍼가 있어가지고 걔는 그렇게 대응을 할 텐데 좀 올해 받아야 되는 애가 1분기 경영진이 이렇게 경영을 잘해가지고 경영이 너무 잘해갖고 적자를 띄워가지고 좀 어렵겠네요. 받기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 받을 것 같아 내년에. 올해 받으려면 뭔가 뉴스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2분기부터 갑자기 막 환골탈태하든가. 순이익률이 진짜 한 5%로 띄워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겠네. 한번 보죠. 보기 우리도 보죠, 지켜보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보고 말한다는. 산업이 너무 좋아요. 보고 그러니까 못하는 경영진도 산업이 좋아서 그 흐름에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이쯤 해볼까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오늘 힘내세요. 이래서 만나요. 미래사 만나요.